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돼요. 한 번씩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특히 훈육을 할 땐 어떤가요? 아이들도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고 부모님도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단호한 태도로 아이를 대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가 갑자기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안 하던 행동, 막 침을 뱉으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랬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된다는 건 그 순간 아이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주도권이 아이에게 넘어가면서 그 훈육을 성공으로 이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이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딸이랑 이제 밥을 먹는데 그냥 요즘에 너무 밥을 잘 먹으니까 예전에 밥 안 먹었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제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아, 내가 그래도 많이 고쳐놨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고치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칭찬의 분위기였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도 내가 많이 이렇게 고쳐놨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이 심기를 건드린 거죠. 얘가 막 짜증을 내면서 응? 엄마가 날 고치잖아. 뭐 날 왜 고쳐 엄마가 막 이러면서 뜬금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이 피곤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몇 마디 이제 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날 죽이세요. 엄마가 날 죽이면 고치지 못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6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날 고친다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표현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올 것이 왔구나. 좀 오늘 좀 세게 나오네. 내가 아까 말을 좀 잘 들어줬어야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쪽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좀 살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천천히 아이한테 다가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고쳤다. 예전에 못 먹어서 밥을 잘 안 먹어서 엄마가 고쳤다고 얘기한 그 고쳤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자기도 세게 나가놓고 이제 심장이 그쵸? 두근두근 했겠죠. 기존에 하지 않던 말을 이렇게 하고 엄마의 반응이 어떨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가 다가와서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긴장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무슨 얘기한 거야? 죽인다는 말 하는 건 나쁜 거야. 엄마가 왜 죽여? 자, 이게 말을 하면서도 되게 입에 담기가 약간 예, 좀 이렇게 담고 싶지 않은 예, 그런 말이네요.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말한 그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는 아, 내가 엄마를 이 말로 되게 자극을 했구나. 어쨌든 굉장히 나쁜 말이 맞구나라는 거를 학습하는 것과 더불어서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그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훈육이 성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 엄마가 나를 고쳤다는 그 말이 좀 듣기 싫은 것도 첫 번째인데 아이를 더 화나게 한 건 뭐였냐면 그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제가 고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고쳤다는 말 말고 뭐가 있을까? 다른 말로 해볼까? 엄마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딸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끔 반찬도 만들어주고 재밌게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서 잘 먹게 됐다는 뜻이야. 그런 뜻인데 나쁘게 들렸어? 그랬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저도 그 순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도 있고 어쨌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작은 훈육,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훈육, 일상적인 훈육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 상황으로까지 좀 발전을 한 거죠. 그랬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원래 했어야 됐던 이 얘기 있죠. 엄마가 고친다는 거는 나쁜 뜻이 아니야.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볼까? 이 얘기를 단호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단호하게. 엄마가 박수도 쳐주고, 엄마가 음식 뱉어내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이런 거 아기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딸이 잘 먹게 된 거잖아. 엄마가 그거 알려줬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고쳤다는 말이 듣기가 싫었어? 고쳤다는 말이 되게 짜증내는 어린이, 이상한 어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 그건 아니었어, 엄마는.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럼 이제 고친다는 얘기는 하지 말까? 우리가 더 잘 먹게 됐다고, 더 멋진 언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알았어. 그럼 그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그 처음 상황에 대한 것들, 좀 좋게 얘기해서 우리가 끝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설득형으로 가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공격적인 언어를 표현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는 거죠. 예, 저희 딸이 예전에 한 18개월, 19개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아마 식사를 지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식사의 역사가 굉장히 기네요. 그때 이제 제가 뭔가 밥을 뱉어냈나?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지금과 같은 어떤 감정이었겠죠?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근데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꼬꼬댁! 이렇게. 꼬꼬댁! 꼬꼬댁!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꼬꼬댁. 그러니까 그 꼬꼬댁이라는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어디에 써야 되는지 뭐 알았겠죠. 닭이 울음소리라는 건 알았겠지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신경질적이고 가장 강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표현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걸 숨겨야 되는데 당황하면서 좀 너무 웃음이 나서 좀 그때는 그냥 흐지부지 됐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은 그 시기마다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뽀꼬대기 때는 우리가 어때요?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이게 미워. 그러면 약간 충격받죠. 죽일 거야. 이러면 이건 완전 심각한 얘가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많이 화가 났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이 훈육에 성공하려면 내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당황했더라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우리가 표정을 가다듬고 목소리와 표정을 가다듬고 아이한테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단호하게 일관되게 훈육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멈추지 못하고 더 센 이야기를 한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단순히 아이가 이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냥 이기고 싶어 하고 그냥 좀 불만이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억압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부모님이 차분하게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멈출 수 있느냐, 멈추지 못하고 더 폭발하느냐, 이걸 보고서 내 지금 양육 태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모든 문제 행동들을 다 보일 수 있다는 걸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우리가 그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네. 침을 뱉은 적은 없지만 침을 모은다든지. 그러면 물어봐요. 침을 왜 모으지 지금?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침 모으고 있을 거야. 그러면 늦게 끝날 텐데. 그러면 가래가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또 핑계를 대요. 그러면 그럼 가서 가래 뱉고 와. 엄마 기다릴게. 그러면 확 뛰어가서 이제 가래 뱉고 오죠. 네. 우리 일단은 아이가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강하게 아이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뱉고 왔어. 이제 없어졌어. 이제 앉아봐봐.
그 다음에 또 이제 훈육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머 얘가 침을 뱉으려고 하나? 이제 하다 별걸 다 하네. 이제 침까지 뱉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훈육을 한다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불안해지니까 제대로 훈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아 이게 통하는구나. 엄마를 내가 침을 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엄마를 자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화가 나거나 뭔가 엄마 말이 듣기 싫거나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예. 항상 그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이면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은 공격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물건을 던지는 아이에 대한 훈육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셨는데요. 그거는 조금 어린 연령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요, 언어 표현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을 물건을 던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커 나가면 그런 행동은 없어지는데 이게 연령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기보다는 이 공격성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언어로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영상을 준비했던 것과 오늘 영상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행동을 멈춰줘야 돼요. 너무 아이가 하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이가 원하는 대화와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선 두 번째,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아이의 말과 행동을 곧이곧대로 너무 해석하지 말자. 그 이면에 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자.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훈육할 때 우리 아이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부모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당황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말문이 막혔어요. 훈육하다가 갑자기 아이의 이런 행동 때문에 훈육이 멈췄어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는 그 댓글을 참고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을 현명하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그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